안녕하세요. 숙련대대 독서 코칭 강사 박지영입니다. 자, 1편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1편 너무 재밌게 봐주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병님들이 독후 활동지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길게 적어주셨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적으셔도 되거든요. 너무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 소모임 하는 사진 봤거든요.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소모임에서 같이 토의도 하고 토론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이 나쁜 코로나 그죠?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비문학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양이죠.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재미있으시라고 네, 물고기로 네, 머리띠 해보았습니다. 이런 거 좀 유치하긴 한데 재미는 있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뭐 할까? 막 이런 생각 들죠. 저도 고민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시 저랑 이제 함께 할 독서 책 소개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레오 페르츠의 그죠? 스웨덴 기사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시 다음 주는요, 시예요. 김원 시인의 네, 한 문장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차, 5차, 6차까지 이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컨텐츠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전차시, 자, 1차시에 우리가 스웨덴 기사를 읽고 독후 활동했던 거를 독서 활동지를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저랑 같이 한번 보고요. 그냥 뭐 라디오 사연 읽는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러면서 또 저의 생각도 같이 이제는 녹아 들어가면서 서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어떻게 책을 보았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작가 소개랑 책 소개 같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면화 과정, 즉, 이제 독후 활동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 드릴 거고, 같이 읽으면 좋을 책, 그리고 다음 차시 읽을 책 소개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후활동지 많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으면 이게 제가 막 확대한 거거든요. 근데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뭐 워드로 쳐주시면 더 좋은데, 뭐 여기 노트에 쳐주셔도 되고, 근데 그냥 한 장에 그냥 써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쓰면은 조금 글씨를 크게 써주시면 저는 독서 노트에 쓰실 줄 몰랐어요. 전에 그 병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A4 용지에 적어서 해주셨는데 네,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제가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께서는요. 기억에 남는 문장 그리고 독후활동은 제가 원하는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줄거리, 뭐, 이런 거 다 적으시면 사실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좋지만 필수사항은 아니고, 제가 원하는 독후활동을 두 가지 정도 오늘 나가거든요.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크게, 네, 그 노트 많이 남거든요. 여러 장에 써셔도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페이지가, 183페이지거든요. 183페이지인데, 아무래도 스웨덴 기사가 꿈속에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을 듣고 막 놀랐던, 그리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꿈속의 장면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다. 저자는 유죄다. 높은 곳에서 천둥처럼 우렁찬 소리로 선고가 내려졌다. 저자에게 아래와 같이 선고한다. 이거 지금 적어주신 거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지은 죄와 무게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그는 그 죄악을 공기와 땅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거나 고백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도 경악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저도 이 장면 굉장히 네, 천상에서의 장면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아니까 네, 감사하다는 표현 드리고요. 줄거리 굉장히 요약 잘 하셨더라고요. 네, 글씨 포인트 좀 조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셔도 돼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제가 뭐 여쭤보는 거고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이분은 극중 인물의 빨간 머리 리스를 따라한 것이다. 네, 근데 제가 빨간 가발 왜 썼을까요? 물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운명에 순응하지 말고 개척해라. 네, 운명에 순응하지 말고 개척하라 하는 운명에 관한 지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음. 네, 이분까지서는 이제 막 빨간색까지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보기가 사실은 되게 편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조금 잘 안 보여서 프린트를 이렇게 제가, 아이고, 요렇게구나.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책 내용 중 제가 빨간 머리를 쓴 이유는 책 내용 중 스웨덴 기사의 운명의 반환점 역할이 된 리스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다. 리스는 스웨덴 기사의 가장 헌신적이었던 동료였지만 잔혹한 낭작의 부하와 된 사귀어서 적이 된 인물이다. 네,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어느 환경에 처해지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달라짐. 운명을 믿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운명이 뒤바뀐 사례. 저는 사실 이분이 쓴 거 있잖아요. 역량에 따라 자신의 역량에 따라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이제는 생각을 해서 운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운명은 믿지만 맹신하진 않습니다.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노력도 하게 되지 않고 흐르는 대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얼마든지, 미래인이 얼마든지 저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하고 쇠약한 제가 운동 식습관을 바꾸어 건강해진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운명, 네,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분이랑 의견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이제 4년제, 네, 서울에서 대학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어떤 그룹에 연수부를 가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딱 스카이, 네. 여기만 딱 이제 연수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뿐이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운명이 어떨까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극복을 했겠지만, 예,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많이 놀았죠. 근데 제가, 이거에다가 썼어요. 자기소개서였다.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육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오히려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왜? 교육을 듣는 자의 입장으로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마음을 든다는 거죠. 근데 소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 뭐 쉬운데,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해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공부를 이제 그 이후 많이 했지만, 대학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설명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당돌한 애가 누군가. 그래가지고 딱 면접 갔을 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잘할 수 있다. 어떤 설명도 아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6년 동안 맞나요? 24년? 네, 25년 막 이렇게 해서 강사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했죠. 예, 반평생을. 네, 거의 이제는 반평생 이상인가 봐요. 교육 강사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운명이라고 나는 이제 연수부에 들어간 운명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제가 그냥 노력해 본 거거든요. 한번 질러 본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좀 이 열정이 운명을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 이분 글을 읽고선, 독후 활동을 읽고선 한 3일 동안 생각했어요. 이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철학가이시죠?
다음에 한번 독후활동지에 적어주셔보세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이시고 생각도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굉장히 감사하게 너무 진지하게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운명의 모순 개념은 자유의지이다. 운명론적 세계 속에는 선택이 없다. 네. 숙명이라는 면에서 운명을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밖에 남지 않는다. 공허한 의미는 말뿐인 말이라. 우리는 무한한 자유의 세계에 살고 있다. 차고 넘치는 자유 속에 어쩌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자유로움일까? 선택과 결과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에 기인하는 것일까? 인간은 주체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운명이 다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인간은 분명한 행위의 주체였다. 다시 말해 자유의지를 지녔다. 하지만 선택은 무한하지 않다. 유한성이라는 의미에서 운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철학적이죠. 네, 어쩔 수 없는 일, 불가항력의 무엇, 이것들이 바로 자유로운 인간을 조건 짓는 한계다. 성별, 인종, 그리고 국적, 종교, 계급, 민족, 언어 등의 규정성으로서의 운명.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이나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게 있다는 거죠. 네, 운명이 있지만 자유의지를 우리가 지녀서 운명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한하지가 않다는 거, 유한하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그죠? 자유의 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운명을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그래요. 운명이 불가항력이다라는 말을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계약이 불가항력이란 어떤 계약 같은 경우에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 정도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글쎄요, 불가항력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무엇에 의해서 자유로운 인간을 조건 짓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좀 반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글쎄요. 제가 운명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운명을 극복한 사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 운명처럼 끌리는 불가항력적인 사랑,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사랑 한 번씩 해보셨나요? 네, 아직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글쎄요, 저는 이제 나이가 46이시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첫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럴 때 첫사랑 이럴 때는 정말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보니까 이제 헤어지겠죠. 그 사람은 이분은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 어떡하지?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운명인 것 같고 이거를 난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보니까 또 이게 다 잊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지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을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굉장히 너무 글씨가 예쁘시네요. 그죠? 저보다 예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는 서문까지 해가지고요, 이게 써머리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네, 굉장히, 써주셨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약 정리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해주셨고, 포인트, 두 사람의 신분 차이, 도둑과 기쪽의 이런 키포인트까지 잘 잡아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독후 활동지의 중요성이 뭘까요? 저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회사 이제 근무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조직에 있는 거잖아요.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조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리더가 개별적인 맞춤형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딱 가지고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리더의 틀과 기준으로 억지로 맞추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간의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직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활동지 좀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아까 그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좀 재밌는 얘기들 많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